죽어가는 혈관도 살리는 음식 단 하나라면?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병원에서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했어도 실제로는 혈관이 꽉 막히기 직전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병원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혈관의 노화입니다. 심장, 뇌, 콩팥, 다리, 눈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피는 결국 혈관이라는 관로를 타고 흐르는데요.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막히면 각 기관들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죽어가는 혈관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주사? 수술?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다릅니다. 음식입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혈관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음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몸에 좋다는 음식 아무거나 먹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한 가지 음식만큼은 꼭 드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죽어가는 혈관도 살리는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시니어에게는 이 음식이 혈관 생명의 끈처럼 중요한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관 건강 왜 중요할까? 혈관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피만 잘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무너지면 그 즉시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사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달하려면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을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긴 통로가 중간에 막힌다면 심장은 피를 더 세게 내보내려고 더 많이 뛰고, 피가 도달하지 못한 기관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혈관이 천천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건 결과일 뿐, 사실은 10년, 20년 전부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을 좀먹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염분 많은 국물 습관, 매일 반복되는 야식, 움직이지 않는 생활,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하루,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혈관의 탄력을 빼앗고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관 벽은 점점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은 오르는데 피는 잘 안 돌고 손발은 저린데 원인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혈관 손상이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혈관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좁아질 확률은 높아지고 혈관 벽은 탄력을 잃고 작은 혈전 피떡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말 대신 지금이라도 바꾸자, 내 혈관을 위해. 이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혈관을 지키는 음식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특히 시니어의 혈관이 왜 더 쉽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일상 속 혈관의 적들을 짚어드릴게요. 시니어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늙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몸 안 혈관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혈관 건강이 속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노화 그 자체가 혈관의 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안쪽 내피세포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굳고 터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예요. 문제는 이 노화 현상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겹치면 혈관 손상이 더 빠르고 더 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젊을 때 습관이 나이 들어 드러납니다. 한때는 밤에 라면 먹고도 괜찮았고 운동 안 해도 멀쩡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처럼 드시고 예전처럼 안 움직이면 이제는 바로 혈압이 오르고 손발이 붓고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버틸 수 있었던 나쁜 습관이 이제는 몸에 고스란히 부채처럼 쌓여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셋째, 시니어는 혈관에 해로운 음식에 더 취약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염분을 더 민감하게 흡수하고 콜레스테롤도 더 쉽게 혈관에 쌓이는 체질로 바뀝니다. 예전엔 먹어도 탈 없던 삼겹살, 국물 요리, 간장조림, 튀김 등등. 지금은 한두 번만 먹어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소화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아침에 손가락이 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넷째, 이상은 없는데 자꾸 피곤한 이유는 혈관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어지럽고 기운 없고 숨이 차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건 혈관의 미세한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아직 막힌 건 아니지만 피가 느리게 돌고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 즉, 정상과 위험 사이의 회색 지대입니다. 마지막,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장애, 이 삼각형. 시니어 분들 중엔 무릎 아파서 걷기 꺼리시고 잠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풀 곳은 없고 이게 결국 혈관의 압박과 수축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특히 스트레스는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잠을 잘 못 자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결국 시니어의 혈관은 그동안 쌓여온 습관, 노화, 만성질환,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겹쳐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상태로 놓여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작은 피곤함, 가벼운 어지럼증 하나하나가 혈관의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 혈관이 막히면 나타나는 증상들. 사람들은 보통 병이 생기면 아프고 붓고 열이 나야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은 다릅니다.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너무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하기 쉽다는 점.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자,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내 혈관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아침에 손가락이 붓고 저리다. 자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붓고 손끝이 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한 느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상태일 수 있죠. 2.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쉬면 괜찮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잠깐 쉬면 괜찮아진다. 이건 대표적인 말초동맥 질환의 신호입니다. 다리 근육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에요. 3.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도 조금만 계단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온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지나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4. 어지러움과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들 때 갑자기 어지러질, 눈앞이 번쩍하거나 잠깐 멍해지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하면 일과성 허혈발작, 즉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5.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몸은 멀쩡한데 자꾸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고 일상생활이 피곤하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안 도는 몸이 되는 거죠. 6. 야간에 잦은 화장실, 잠이 깨는 현상.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 이상 간다거나 새벽마다 잠이 깨는 분들 많으시죠? 신부전 초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밤에 수분 정체가 생기고 배출이 반복되는 겁니다. 7.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피곤하다. 눈이 뿌옇고 금방 침침해지는 느낌. 안과에 가도 뚜렷한 병명이 없다. 망막혈관 손상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눈도 혈관으로 망가집니다. 이 모든 증상은 잠깐 그랬다 말았어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다음 달, 내년엔 갑작스러운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침묵 속에 진행된 결과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렇게 힘겹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혈관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그 어떤 약보다도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음식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음식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막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 그 핵심은 앞서 살펴본 증상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 시니어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혈관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도와줄 때만요. 그 시작이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게 곧 약이다. 의학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음식이 될 수 없지만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 특히 혈관 건강은 먹는 음식의 성분에 따라 피가 맑아질 수도 있고 끈적해질 수도 있고 혈관 벽이 탄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 수치, 증상 개선, 생명 연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 짠 걸 줄이면 되나요? 물론입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관 벽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국물, 젓갈, 장아찌, 짜게 먹는 습관은 모두 혈관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빼느냐보다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핵심 요소 4가지. 1. 식이섬유. 채소, 과일,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함께 배출해 줍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속 노폐물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2.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대표적으로 베리류, 고등어, 녹차, 강황, 올리브유 등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주는 힘이 있습니다. 3. 좋은 지방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등에서 얻을 수 있죠. 피를 묽게 하고 혈전을 막아줍니다. 4. 칼륨.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등에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트랜스지방 마가린, 크림, 튀김류. 설탕 과다 섭취. 지나친 탄수화물 하얀 빵, 과자, 떡 등. 이런 음식들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중성지방을 급격히 높이며 혈관을 쉽게 막히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시니어 식습관에 맞춘 팁. 무조건 채소만 드세요가 아니라 익힌 채소, 김치 대신 나물, 생채, 조림보다 찜. 무조건 기름은 안 좋아요가 아니라 튀김보다 구이, 참기름 대신 들기름, 돼지기름 대신 들깨가루.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붉은 고기보다 등푸른 생선 위주. 과일도 선택이 중요. 수박, 포도보단 블루베리, 토마토, 바나나가 혈관에 더 이롭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 음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핵심을 모두 갖춘 혈관 회복에 탁월한 음식 단 하나를 다음 단계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죽어가는 혈관도 살리는 음식 단 하나라면?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혈관 건강의 핵심 조건들 기억나시죠? 혈관 청소 기능, 염증 완화, 혈전 방지, 혈압 안정화, 피를 맑게 하는 효과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는 자연 속 음식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흔한 음식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너무 평범한 거 아냐?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힘입니다. 왜 고등어인가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을 방지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덜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 혈전을 예방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혈관 벽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혈관을 좁히고 굳게 만드는데 고등어의 DHA와 EPA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H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고등어는 이 HDL 수치를 높이는 대표 식품입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고등어 속 칼륨과 오메가3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며 고혈압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이유? 소화 흡수가 좋고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하며 구이, 찜, 조림 등 조리법이 다양. 값도 비싸지 않아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식입니다. 특히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지방산 비율이 가장 높고 조리 시 영양소 손실이 적어 시니어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고등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구이보다 조림이나 찜이 좋습니다.
튀김, 센 불에 구운 건 지방 산화 위험이 있어요. 무와 함께 조리하면 혈액순환 개선, 소화 촉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기름 몇 방울 곁들이면 불포화지방산이 더욱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토막 10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고등어가 어려우신 분은 꽁치, 정어리, 참치, 통조림 기름 안 든 것 등도 대체 가능합니다. 오메가3 보충제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혈관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이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우리 몸의 피가, 혈관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고등어 한 토막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셨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와서 뭘 바꿔 다 늦었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젊을 땐 시간을, 중년엔 체력을, 노년엔 건강을. 그런데요, 건강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늦었을 뿐, 지금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하루에 한 접시.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에 고등어 한 토막 올리는 것. 그런 작은 변화가 내 혈관을 살리고 나중에 내 다리, 내 기억, 내 심장까지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믿음입니다. 한번 바꾼 식단이 바로 다음 날 수치를 바꾸진 않겠지만 한 달, 3달, 6개월이 지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다시 걷게 해줄 수도 있고, 다시 좋은 잠을 자게 해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에 그래, 나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건강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고등어 한 접시로 시작하세요. 다음엔 국물 한 숟갈 줄여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시니어 인생 노트는 여러분의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야기 하나씩 꺼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